네, 반갑습니다. 자, 기초 튼튼 주린이 고스tek이 시즌2 마지막 8강입니다. 자, 벌써 8강이네요. 8강이고요. 1강부터 7강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여론을 좀 보면 지수가 바닥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언제 정도가 매수 타이밍인지 또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지금 8강을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기를 꼭 하셔갖고 그동안 7강까지 어떤 내용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8강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아마 월요일날 이제 요 방송이 나가는 그 전에 녹화를 좀 해놓습니다. 월요일날 녹화를 좀 해놓고 이제 수요일날 정도에 방영이 되죠. 월요일날 종가상 지수가 2504포인트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지수는 아직 바닥 아니다. 지금 뭔가 매매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좀 사볼까?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지수가 바닥이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지금 2단계라 그랬습니다. 3단계가 아직 남아있는데 일단 2단계 정도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2단계 정도의 바닥이 어디냐? 그 자리가 2370 또는 2380대다. 그죠? 그러면 불과 일주일이 딱 지난 오늘 월요일 녹화하는 날 지금 지수 종가가 코스피가 2390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2300 보자. 한번 볼게요. 오늘 2372포인트를 찍고 잠깐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지수는 갈 자리가 있고 기다려야 할 어떤 인내가 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지수,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이제 조금 올라가지만 약간 이제 꺾일 거예요. 지수, 유가, 다우, 나스닥, 어떤 금값, 환율, 이 모든 상품들은 항상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가는 자리 길목마다 우리가 이제 딱 좋은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버티고 있다가 그런 좋은 자리에서만 그냥 주워오면 되는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 근데 이 좋은 자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지수 예측을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있으면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지수가 3200포인트 있을 때 그때 다들 그랬습니다. 지수가 너무 좋네요. 아닐걸요. 지금 지수가 이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지수가 1500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약간 언더슈팅, 그때 투매가 나올 텐데 그때 언더슈팅이 약간 나오면 1400대까지는 보는 게 맞다. 그랬더니 다들 시큰둥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저도 어떤 자본의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한 거지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터지고 보니까 그게 코로나였던 거예요. 지수가 내려간 원인이 알게 모르게 지금 코로나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동을 또 보니까 지수가 또 한창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가 아마 2021년도 아마 이제 상반기 정도일 거예요.
그때도 지수가 아마 3,20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자, 또 한 번 큰 흐름 나온다. 큰 하락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일단 1단계가 2,800포인트, 2단계가 2,370, 80대다. 근데 또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준비 좀 하셔라. 준비 좀 하셔라. CFD도 있고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다. 하락하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다. 대차도 있고, 대차는 기관이라는 거죠. 대주도 있고, 뭐 ELW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TF를 매매한다면 인버스도 있다. 항상 준비는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안 믿고 있다가 이제 터지니까 막 진짜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은, 투자자는 항상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능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어떤 좋은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은 안 합니다. 항상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는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그 큰 금액이 들어가고 내 쌈짓돈이 들어가는데 리스크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수익만 쫓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왔습니다. 2370대가 왔고 2380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바닥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닥일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는 갈 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냐?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반등이 아주 살짝 나왔습니다.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2단계에서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한 3%, 5% 정도만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이제 반등이 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이 이제 지수가 계속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저점이냐, 이제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생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2단계라고 그랬습니다. 3단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지점에서 반등은 나온다. 이제 곧 나온다. 나오는데 3단계까지는 아직 멀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을 받치고 있는 이제 지수 예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결국은 이 자본의 흐름 쪽인데, 자, 코스피에서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서 지수를 이제 받치는 어떤 자금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국부 펀드, 그다음에 어떤 대형 어떤 지수를 고정적으로 이제 묶여 있는 어떤 돈들이 있습니다. 이게 묶여 있어야 지수를 받칩니다. 근데 자, 예를 들면 묶여 있어야 할 돈, 그 다음에 어떤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성격의 큰 자금들,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런데 지수를 받쳐야 하는 어떤 자금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수는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어떤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관점의 자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받치는 어떤 큰 자금들, 덩어리 자금들이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받쳐야 될 자금들이 시장에 묶여있지 않고 자꾸 쏟아집니다. 지수는 바닥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뭐 3단계까지 아직 멀게 볼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2단계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우리가 단기라도 어떤 매매를 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업종을 좀 봐야 되고 종목 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언론 뉴스를 보면 가장 심각한 종목이 뭔가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죠. 그렇죠? 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시장 대비 가장 많이 빠진 대형주 중에 1등, 2등, 3등, 4등을 얘기하면 어떤 종목이냐면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번째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가장 우량주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네 종목. 자, 종목은 네 종목인데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대형 플랫폼입니다. 그죠?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와 서비스 쪽의 대형 플랫폼. 그죠? 이제 종목으로 얘기해주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어떤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종목씩 패키지로 이 두 개씩 보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뭔가 뭐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부터 투자를 했는데 현재 5만 원대다. 제가 5만 원 온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항상 갈 길이 있습니다. 주식 종목들은 지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전기전자, 또 반도체 쪽이기도 하고요. 대형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가장 속을 썩인 종목들이 이제는 약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전자와 대형 플랫폼 플러스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뭐 게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화학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시장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종목과 그죠? 상징 종목과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어떤 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전기전자와 대형 플랫폼 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지금 2단계다. 2단계 하락 쪽이다. 3단계가 아직 남았다. 그렇죠? 3단계가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쪽에서 지금 현재 지수는 좀 더 빠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업종과 종목은 전기전자와 서비스 쪽인데, 자, 전기전자와 서비스 쪽의 대형 플랫폼 쪽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다.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두 종목씩만 딱 보면 충분히 단기 성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딱 좋아요. 아시겠나요? 자, 지수는 그렇고요. 지수가 무섭나요? 하긴 뭐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시는 분들, 또 지수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항상 지수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는 지수를 웬만큼 신경 쓰지 않을 필요가 있다. 왜냐? 처음에 얘기했죠.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들은 매수만 덤비지 않습니다. 하락 쪽에도 덤빕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항상 매수만 자꾸 버티는 거예요. 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목은 매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락 쪽도 있고, 자, 기관만 외국인만 공매도 치는 게 아니다. 개인도 분명히 다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것일 뿐이다.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강 공부를 좀 해볼까요?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항상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강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8강 공부는 뭐냐면 여기 한번 화면을 좀 볼게요. 검색기 공부예요. 검색기 공부고, 제가 오늘 공부를 조금 기본적으로 갖고 온 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공부,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왜 검색기를 좀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왔듯이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죠?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지금 뭐 지수가 떨어진다면 지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뭐 낙폭과대 종목을 고르고 싶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종목을 계속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검색기를 조금 이용하면 종목 찾기가 수월하고 또 실시간으로 검색도 되고 우리가 어떤 검색기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매수 우위에서 조금 더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거죠.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의 어떤 좋은 검색기, 좋은 종목도 뽑아낼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좋은 타이밍의 매도, 그러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 매도 검색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직 매도 쪽은 많이 안 하시니까 매수 쪽을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자, 검색기는 뭐냐면 사실 이 검색기라는 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조금 뭔가 소문이 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증권사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아직 쓸 줄 몰라서 많이 안 하신 것일 뿐인데, 자, 검색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기법 이론이 있다. 그 기법 이론에 맞게 내가 원하는 종목을 뽑고 싶다. 그렇다면 그 내가 뽑고 싶은 종목을 검색기로 짜가지고 바로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검색기다. 그렇죠? 검색기예요. 그 말 그대로 종목을 잘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어떤 도구, 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맛배기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쪽을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찾으시냐면 정배열과 어떤 역배열, 뭐 단기, 장기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다 지금 이평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자,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정배열은 이거예요. 정배열은 자,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쪽에 올라가 있는, 자, 이게 5일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은 보통 녹색이죠. 그 다음에 121선,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241선까지 넣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5일선 좀 굵게 좀 해드릴게요. 11선, 21선, 60, 120, 24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차례대로 차곡차곡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10, 20, 60, 120, 240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완전 역배열이라고 하죠. 자, 왜 시청자분들께서 완전 정배열 종목을 좋아하냐면, 자, 거의 99%의 대시세 종목과 급등주, 폭등주는 다 완전 정배열에서 나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급등하기 시작해야 가장 짧은 단기 이평선들부터 가장 위쪽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 뽑아내고 싶은데 또 완전 정배열인 상태에서 뭐 단타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완전 정배열 정도 어떤 차트가 좋은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주가가 혹시 빠져도 금방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완전 역배열, 지금 현재 이평선과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단기 매매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왜냐하면 다 이평선 자체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얻어맞고 올라오다가 얻어맞습니다. 근데 완전 정배열은 내려가다가 튕겨 오르고 내려오다가 튕겨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 때에도 단기 매매를 하실 때에도 어떤 중장기 어떤 매매를 하실 때에도 완전 정배열에서 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완전 정배열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완전 정배열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다 골라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죠. 5일선이 11선보다 크다. 11선이 21선보다 크다. 21선이 61선보다 크다. 61선이 121선보다 크다. 이렇게만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는 K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기본적으로 좀 돌리고요. 이렇게 돌리고 삼성제가 너무 차트가 밉네요. 돌아오겠죠. 자, 일단은 자, 왼쪽 화면번호 치는 곳에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자, 크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종목을 뽑아내는 검색기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보통 이 정도는 뺍니다. 관리,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환기, 단기 가열, 스펙, 투자주의, 불상시 공시법인, ETF, 초저 유동성. 이 정도는 제가 체크하고 매매 종목을 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관리 종목이나 거래 정지나 정리 매매나 다 이런 종목들은 다 상패와 연관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투자 경고, 환기 종목, 투자주의, 이런 종목들은요. 현재 거래소에서 뭔가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에 주의를 준 종목이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줘버리면 매수세가 좀 몰리고 싶다가도 불안해서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환경이 약간 저조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괜찮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안 빼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성향의 차이니까.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주가 이동 한번 쳐보시고 엔터 치시면 이 검색기 쪽은 내가 만들고 싶은 조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조건을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종목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승률 좋은 주식 이론이나 기법들을 먼저 확립해 놔야 되는 거죠. 없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서 기법을 만들어 놔야죠. 기법을 만들어야 조건을 딱 입력해서 종목이 나오게 하죠. 그렇죠. 검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을 잘한다? 라기보다 뭔가 객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비유를 못 하겠네요. 하여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색기 잘 짜시는 사람들 중에는. 자, 일단 볼게요. 주가 이동평균 들어왔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 주가 이동평균 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봉 차트라는 거예요. 이걸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분봉으로 바꾸면 분봉상 완전 정배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완전 정배열의 모습을 30분봉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30분봉상 완전 정배열을 뽑아낼 수 있겠죠. 분봉상 트레이딩 할 때도 이런 완전 정배열이 좋고요. 단기 매매할 때도 좋고 중장기 종목 매매할 때도 종목 선정할 때도 지금 이런 어떤 이평선들의 배열이 좋은 거예요. 자, 뭡니까? 정리 내리면 일봉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봉도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일봉 차트 정도 만들어서 어떤 단기 매매, 스윙 매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주봉, 월봉짜리로 이런 완전 정배를 만들어서 중장기 매매 종목도 뽑아낼 수 있구나. 그렇죠?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공부하기 쉽게 일봉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자, 5일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1선보다 커야 되겠죠? 11선은 화살표 바꿔주고요. 21선보다 커야 한다. 자,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냐면 5일선, 11선, 21선까지 정배열 종목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바꿔주는 거예요. 20, 자,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20까지 바꿔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딱 되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상 오늘 기준, 여기 영봉전은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기준 완전 정배열, 즉 지금 지수는 폭락하고 있지만 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추세가 좋아? 이런 종목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눌러보면 그래도 41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진짜 완전 정배열이 나왔는지. 자, 윙이푸드예요. 지수는 나쁘지만 지금 어떤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은 좋죠. 자, 보십시오. 지금 5일선 좀 굵게 좀 해드릴까요? 보자. 5일선 약간 굵게 좀 하고요. 10일선도 굵게, 21선도, 60일선도, 그 다음에 120일선도 굵게 좀 하겠습니다. 약간 굵어졌죠? 지금 5일선, 10, 20, 60, 121선이 완전 정배열 상태죠. 맞고요. TCC 스틸. 자, 지수는 안 좋은데 혼자 종목이 좋습니다.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광. 혼자 흐름이 좋아요. 삼천리. 혼자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미 신소재. 마찬가지고요. 지수는 나쁜데 혼자 올라갑니다. 한일사료. 마찬가지고요. 신성홀딩스 혼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급등하고 지금 잠깐 조정 중입니다. 샘표 마찬가지고요. 아람전자 혼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손으로 현재 완전 정배열 종목이 뭐가 있지 뽑으려고 하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다 메모장에 적어서 쓰고 또 그 종목에서 또 뽑아내야 되고 이게 굉장한 노가다예요. 그렇죠? 이런 검색기를 이용하면 지금 당장 뽑아냅니다. 단 0.1초 만에 뽑아내거든요. 검색기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보심이 좋은 거예요. 훨씬 편하고 내가 원하는 종목을 적재적소에 또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완전 정배열, 정배열 중에서도 완전 정배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역배열 중에서도 완전 역배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역배열 종목은 완전히 주가가 마시간 종목이죠,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꿔주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화살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정. 그럼 이제 A의 조건이 좀 바뀌었죠? 따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겁니다. 처음 보시고 뭔가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 따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 그러면 손에 익고 금방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1선이 21선보다 크다. 그렇죠? 이것도 바꿔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화살표만 딱 바꿔줘 버리면 아까는 완전 정배열인데 지금은 완전 역배열, 주가가 다 망가져 있는 어떤 종목들이 나오겠죠? 검색 누르면 거의 많이 나오겠죠? 정말 많습니다. 뭐 안 봐도 뻔하죠?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태광산업, 완전 역배열 망가졌죠? 삼성 SDI, 지금 완전 역배열입니다. BYC, 망가졌죠? 남양유업, 완전 역배열이고요. 롯데푸드, 완전 역배열이고요. KCC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농심 마찬가지고요. 한국쉘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망가져 있고요. 신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완전 역배열 종목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역배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타이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완전 역배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아서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 정배열도 완전 역배열도 뭐 좋고 나쁨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타이밍의 종목을 무수히 많이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정배열 종목과 역배열 종목을 한번 검색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장기 추세. 자, 이평선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런 걸 좋아하세요. 추세가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새롭게. 보통 어떤 추세를 많이 좋아하시냐면 뭐 5일선 추세를,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추세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렇죠? 5일선 추세가 각도가 심하게 올라와 있어야 주가가, 여기가 이제 5일선이라는 게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맞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레이딩에서 먹는 거거든요. 수익 내려고 이런 매매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5일선 각도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단기 수익 매매 하실 때에도,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21선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아 있어야 주가는 떨어져도 반등이 나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믿으실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본다면 21선이 우상향 되어 있어도 반등 나오다가 꺾이는 경우도 절반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추세가 좋은 종목을 하시는 건 맞긴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추세를 많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나는 추세가 좋은 종목을 넣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해놓고,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메뉴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주가 이동 평균 추세라는 게 있죠.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자, 이걸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5일선 추세가 좀 우상향 되는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한 10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종목이 4개나 있네요. 그래도. 자, 과연 이런 종목들이 5일선 추세가 좋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일선만 한번 빼볼게요. 보기 좋게. 자, 확인 눌러주고요. 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5일선 추세가 어때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지수는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얘는. 대성은요? 5일선 추세가 살아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매매 많이 하시죠? 5일선 단타 같은 거 많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KGTS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살아있죠? 피코그램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렇게 살아있어야 주가가 내려와도 다시 반등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시겠나요? 지금 정말 검색해 공부하면서 팁 많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5일선 싫어. 나는 21선 추세 좋은 거 할 거야. 그러면 숫자만 딱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는 5일선이었고 지금은 21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단기 평선이 아니고 약간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의 가장 많이 보시는 21선 정도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탕 튀어나오겠죠. 어디 가서 이런 공부 하시겠습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일선 말고 21선 바꿔볼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제약이 좀 있네요. 자, 21선 보겠습니다. 자, DL이라는 종목인데 21선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우상향 살아있죠? 국보 살아있습니다. 자, 21선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돌기 시작하면 반등도 금방 나옵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고, 살아있죠? 살아있고. 자, 보세요. 살아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추세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추세까지 우리가 검색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골든 크로스라는 어떤 기법을 많이 쓰세요.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뭔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좋아진다. 그럼 이제 반대가 있겠죠. 데드 크로스.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아질 확률이 높다. 데드 크로스는 지금부터 나빠질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는 매매를 아직 많이 매도 쪽으로는 안 하니까 매수 쪽으로만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이제 기본적인 예가 골든 크로스가 자 5일선이 21선 정도로 이제 관통해서 뚫고 올라가는 이걸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이런 골든 크로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검색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21선이 이렇게 있다. 자,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5일선이 21선보다 크고 어제는 5일선이 21선보다 작다. 이러면 끝나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색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내가 쓰는 기법에 대해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다면 검색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일선을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워낙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인 매매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 자,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빼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보자, 이걸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자, 일봉 차트상 어제는 5일선이 21선보다 작다. 추가, 맞죠? 자, 영봉전, 오늘은 5일선이 21선보다 크다.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골든 크로스 종목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종목을 찾고 손으로 힘들게 찾았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딱 조건 놓고 금방 종목 튀어나올 겁니다. 자, 검색 14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죠. 자, 보시면 지수는 안 좋지만 현재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뚫고 올라왔고요. 어제는 뚫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맞죠? 오리온 홀딩스 잘 보셔야 되고요. 세계상사 잘 안 보이시죠? 어제는 아니었고 오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가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 5일선이 9,898원, 21선이 9,874원이니까 올라온 거예요. 코스모 화학 확실하게 보이죠? 5일선이 21선을 오늘 뚫고 올라왔다. 어제는 아니었다. 금비 아주 겹쳐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가격으로 본다면 25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룡전기 보시면 올라와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오늘 지수는 별로였지만 아마 지금 얘가 왜 올라왔냐면 기업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용 쪽을 재평가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의미에서 고려 신용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평선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자, 종목을 쉽게 뽑아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반성이 되시죠?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게 종목을 뽑아냈을까? 무궁무진하게 검색기를 짤 수 있습니다. 급등주를 찾을 때에도 뽑아낼 수 있고요. 중장기 대시세 종목을 뽑아낼 때도 찾아낼 수 있고요. 선물 옵션 할 때도 검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없지만 선물 옵션 쪽은요. 약간 우회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검색기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캔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장대양봉, 장대음봉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영망치, 망치형, 상승장악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우선 장대양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놈을 장대양봉이라고 하죠. 자, 반대가 장대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자, 대표적인 것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영망치형 이런 거 좋아하시죠? 꼬리가 없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였나요?
상승장악형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어제는 잠깐만요. 어제는 이쁘게 좀 그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자, 상승장악형은 보통 이런 걸 상승장악형이라고 하죠. 상승장악도 좋아하시죠? 자, 이렇게 뭐 어떤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이 고가와 저가를 그냥 완전히 겹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상승장악형이라고 하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장대 양봉은 뭡니까? 그동안 많이 공부하면서 했죠. 자, 시가와 종가의 폭입니다. 그렇죠? 음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꼬리가 없어요. 요거는 꼬리가 좀 있고요. 자, 요거는 어제 고가와 저가를 완전히 감싸는 양봉입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자, 장대 양봉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주가 등락률 한번 쳐보십시오. 엔터 치시면 클릭해 보시고, 자, 시가와 종가의 어떤 폭이 장대 양봉이죠. 10% 이상 추가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장대 양봉이에요. 흔히 말하는. 자, 검색 눌러보면 오늘 또 역시 지수는 안 좋았지만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죠. 크죠. 장대 양봉 큽니다. 장대 양봉 크죠. 하나만 더. 크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영망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봉인데 밑꼬리가 없습니다. 조금 제가 작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주가 비교 들어가셔갖고 영봉전 오늘 시가와 저가가 같으면 꼬리가 없죠. 다시 보세요. 꼬리가 없다는 것은 시가와 저가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 시가와 저가가 똑같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양봉이어야 되니까 자, 영봉전 보자. 종가, 영봉전 시가. 자, 이게 양봉이죠. 오늘 종가가 오늘 시가보다 크다. 이게 양봉입니다. 자, 검색 눌러보면 자, 위쪽 윗꼬리를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해도 웬만큼 영망치는 다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망치 만들고 싶으셨죠? 자, 푸드웰 딱 보시면 어때요? 밑꼬리가 없는 영망치가 딱 나왔죠? 한인사료도 밑꼬리가 없습니다. 영망치 딱 나왔고요.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요 상승 장악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음봉, 오늘은 양봉. 그죠? 그러면 되겠죠. 오늘 양봉의 몸통, 이왕이면 몸통이 어제 고가와 저가를 감싸는. 자, 한번 볼게요. 재미있으신가요? 자, 주가 비교에서 자, 일봉전. 어제 일봉전 시가, 종가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음봉이죠. 즉, 종가가 시가보다 작아야 어제는 음봉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봉전 고가, 영봉전 종가는 커야 또 일봉전 저가, 영봉전 시가 작아야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넣어줘야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감싸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종목이 있을까요? 없네요. 그런데 지금 상승 장악형, 지금 얘기한 어제 음봉, 오늘 양봉인데 이런 그림으로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건을 정확하게 넣었고요. 오늘은 종목이 없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검색기는 그래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 볼게. 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보실 때에는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죠. 점진적 증가. 맞나요?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런 거예요. 자, 3일 정도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아이고,
이런 스타일.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더? 3일 전 거래량은 4일 전보다 늘어났고, 어제 거래량은 그저께보다 또 늘어났고, 오늘 거래량도 어제보다 늘어났고, 지금 뭐예요? 3일 연속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거래량 비율 한번 쳐보세요. 자, 조금 넘어가서 이쪽이 낫겠네요. 자, 보십시오.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어제가 100이니까 어제 총 거래량을 100으로 본다면 오늘 100 이상이 넘어가야 증가하는 거겠죠? 그럼 100이니까 100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101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께 대비 어제 거래량이 또 증가해야 되고요. 또 3일 전 대비 그저께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고요. 하나 더 넣어볼까요? 4일 전, 3일 전.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종목이 6개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빨간색이 전에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점점 늘어나죠? 자, 빨간색 늘어나죠? 유니테크노 빨간색 점점 늘어나죠? 자, 미온 SC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 더 점점 늘어납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대비 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급등주와 좀 개념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큰 폭 증가는 한 3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어제 총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이상. 뭐 10배 넣을 수도 있고 100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균 많이 넣어볼까요? 한 10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간단해요. 일단 아까 만든 건 빼고요. 간단합니다. 어제 거래량 대비, 그러니까 어제 총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10배니까 보자. 1000%인가요? 1000% 수정 끝났습니다. 오, 너무 간단한데요. 자, 보십시오. 검색 20개 나옵니다.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변동성이 세집니다. 급등 또는 보통 급락입니다. 자, 보시면 가온전선 오늘 변동성이 16%죠.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대비. 대한화섬 급등했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풍산홀딩스 거래량이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 나왔습니다. K시피드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오늘 변동성이 거의 상한가는 아니고 한 25% 갔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틱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네요. 변동성이 오늘 13% 정도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버렸으니까 매도 물량이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거래량 이것도 이제 어떤 급등과 폭등과 관련된 어떤 거래량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뭐 신고 거래량 개념을 쓰는데 뭐 한 20일 정도 신고 거래량 나온 종목을 좀 보고 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보십시오. 신고 거래량 한번 쳐보십시오. 엔터 치시면 자, 20일 중에 신고 거래량 종목 추가 끝. 너무 쉽죠? 뭐지? 검색기가 이렇게 쉬웠나?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검색 눌러보면 208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 기간 중에 오늘 거래량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럼 20일 한번 기간 설정 한번 해보고 사마페인트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가장 크죠? 신고 거래량입니다. 가온전선 20일 중에 오늘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또 보면 한국주철관 오늘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비슷하지만 DB하이텍 오늘 거래량이 가장 커요. 보면 조금 더 큽니다. 오늘이. 남광토건 크고요. 좀 눈에 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여기 있네요. 자, 오늘 거래량이 20일 중에 가장 큽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고 거래량, 신저 거래량은 반대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수급인데
시간이 없네요. 3분 남았습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성격상 좀 많이 베풀어드리고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어떤 성격이 좀 많이 나와서 시간을 좀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부니까. 외인 기관 연속 순매수. 보통 우리가 외국인 기관 연속 순매수 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3일 연속 순매수, 뭐 5일 연속 순매수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죠. 자, 별거 아니고요. 여기다가 외국인 한번 쳐보십시오. 외국인 치시고, 자, 여기 보자. 순매매 일수가 있네요. 자, 영봉전 오늘 기준 뭐 한 5일 중에 5일 이상 외국인 순매수 단 한 주라도 추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또. 그러니까 5일 동안 지수는 빠지지만 5일 동안 외국인이 단 한 주라도 계속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검색 76개가 나옵니다. 자, 이것만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밑에 거 빼고요. 자, 다른 보조지표에서 외국인 한번 쳐보면요. 여기 외국인 순매수 금액인가요? 보자. 순매수량 보겠습니다. 이거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연속 순매수 빨갛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빨갛게 들어오는 것들. 일단 5일 동안 연속 순매수고요. 자, 계속 팔고 있다가 지수는 종목들은 빠지지만 삶의 기업 공사를 외국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은 빠지고 있습니다. 부강약품인데 외국인은 1, 2, 3, 4, 5, 5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약품입니다. 종목은 빠지고 있지만 5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한화투자증권. 자, 종목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5일 연속 들어왔고 현재 지금 7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인을 좋아하신다면 외인이 꾸준하게 순매수 들어온 종목도 이렇게 검색기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검색기인 거예요. 내가 왜 검색기를 그동안 몰랐나 되게 지금 반성이 되시죠? 제가 배우라고 할 때 배우시지. 자, 하여간 뒤에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주린이 고스tek이 시즌2가 1강부터 8강까지 열심히 한번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준이 좀 올라가게끔 주식 공부 좀 하게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공부가 많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 1강 때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또 보람도 있고요. 하여간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꼭 하시고요. 항상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꼭 하시고 한번 스스로의 수준을 올려보시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대처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궁금하거나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샵 8338로 제 이름 김준영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어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8강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